안녕 태경. 태경 나왔구나. 페이지 42쪽 먼저 볼게요. 목요일에 체크를 해가지고 압박이 났어. 뒤쪽에 네 페이지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뭐지? 목요일날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앞 뒷부분 하고 좀 일찍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이 단원 제목이 이다시 두 번째 이 교재 기준은 두 번째 단원이었고 2차 함수학, 2차 방정식과 와 2차 함수였는데 이제 뭐 두 개의 연관관계를 우리가 이제 연관관계를 지어서 단원 제목이 나온 거고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y = ax 제곱에서 출발을 해서 이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었고 거기서 이제 평행이동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꼴의 식이 쓰이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p, q고 a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될 거다. 그죠? 그리고 이 모양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y =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얘를 표준형의 모양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 그래서 식구학이랑 뭐 그래프 해석이랑 뭐 이런 것들 배웠던 게 지난 시간이었고 그 전 시간 들어가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게 일단은 뜻을 정리했었고 얘는 뭐 그냥 그 중등에서 많이 다뤘던 거. 두 번째 우리가 해법이었지. 풀이법. 풀이법을 해서 얘가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 거고 그렇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푸는 거 하나 그리고 근해 공식을 써서 푸는 거 하나 그렇죠? 뭐 중간에 이제 완전 제곱식도 있지만 크게는 두 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근해 공식에 출발을 해서 판별식 문제가 돼서 0보다 크면 근이 2개, d가 0이면 근이 1개인데 이제 중근을 가질 거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가 아니라 혹은
이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근각에서 관계를 통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가 되는 거 등등등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약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고 이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풀 것들은 이차함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근데 이제 뭘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차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차함수 형태의 식을 일반식에서 시작을 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 될 거고 이때 이제 첫 번째 형태 문제는 우리가 이제 x축과의 관계를 물어봤어. x축과의 우리 관계를 물어봤을 때 단순히 이제 첫 번째 형태 문제는 단순히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x축과의 교점. 그럼 x축과의 교점이면 x절편을 의미하죠. 그럼 뭐에다 0을 대입하냐면 x축과의 교점에서는 y 이꼴 0을 대입했을 때 식에서 y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형태가 돼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 해법을 통해서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형태 문제는 이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겠죠. 맞죠? 교점을 풀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줬고 그럼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은 x 값이 두 개가 나오겠죠. x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는 교점의 개수가 두 개이다. 그리고 판별식 d가 0이라는 거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거고 이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접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접선의 방정식 풀 때도 자주 쓰이게 될 거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허근 두 개라고 배웠었고 그리고 2차 함수 문제에서는 얘는 교점의 개수가 없다. 허수는 좌표평 편명좌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수직선이 개념이 x축은 이제 x라는 축의 수직선은 실수들을 직선의 한 점 한 점에다 대응시킨 게 수직선 개념. 마찬가지로 y축도 실수들을 대응시킨 개념. 평면좌표는 뭘 다룬 문제냐면은 실수들을 다룬 문제야. 그죠? 실수를 다뤘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 거고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평면좌표에 표시를 할 수 없다. 교점의 개수가 없다. 그렇죠? 뭐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이제 뭐 교점의 개수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 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간다 그러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여기가 A점의 좌표고 B점의 좌표 했을 때 각각의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은 우리가 구한 2차 함수의 형태는 최고차항 모르고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 꼴 해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걸 연관 지으면 근각에서 관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들 이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형태는 이제 포물선과 포물선 여기서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2차 함수와 그리고 그 직선 여기서 직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가 돼서 1차 함수의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의 형태는 일반적인 식의 형태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직선의 형태는 y 꼴 mx 플러스 n 꼴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쓰고 나서 말 그대로 얘도 첫 번째 처음에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두 식을 연립하겠죠. 두 식을 연립하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 mx 플러스 n 꼴이 될 거고요. 얘를 넘겨서 정리했을 때 ax 제곱에 플러스 b 빼기 mx 그리고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꼴 0꼴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교점을 구하랬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좌표 구하고 나면 x 대입해서 모콤마모 교점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은 x축과의 관계는 y가 0이었어. 그러니까 모콤마 0, 모콤마 0 구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직선과의 관계면 여기서 x 값을 구해서 요 식에다 대입을 하든 요 식에다 대입하든 y 좌표까지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정도 차이까지. 어쨌든 2차 방정식을 통해서 2차 함수 문제를 풀 거다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마찬가지 얘도 교점의 개수야. 그 교점의 개수를 마찬가지로 물어보면은 얘를 억지로 요 형태 판별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식을 정리하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썼을 때 얘도 마찬가지 0보다 클 때 2개, 0일 때 1개, 그리고 0보다 작을 때 교점이 없다. 그래서 위치 관계가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로 똑같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뭐 얘랑 차이는 우리가 식을 한번 정리해줘야 된다.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어떤 교점에서 만났는데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야. 그때 뭐 요 거리가 나왔다든지 값이 나왔다든지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근각계수 관계나 혹은 식을 직접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판별식 0일 때에서는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무슨 식들을 구하게 되냐면 포물선하고 우리가 접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판별식 0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뭐 하나의 또 어떤 이제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아주 문제를 풀 건데 실제로 한번 문제를 봅시다. 페이지 42쪽에서 102번 이번 문제 한번 보면요. 얘가 이제 단순히 x축과 접할 때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102번 문제 보면은 y 이퀄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에 a 더하기 1의 x곱 거기다가 플러스 4a 더하기 9꼴 이렇게 있을 때 x축과 이제 접한다고 했죠. 접한다.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접하는 거니까 근이 한 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를 y이퀄 0을 뒀을 때 근이 한 개인 거고, 그럼 이 식에서 나온 판별식이 뭐가 되냐면 0이 되면 된다. 그렇죠? 문제 해석이 끝났으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판별식 D를 그대로 써도 되고, 미리 4로 나눈 식 짝수 공식에서 판별식 꺼내 쓰면 B-의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에서 빼기 AC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9를 뺀 값이 0이 될 겁니다. 여기서 2차 방정식 풀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마저 풀면은 뭐 A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빼기 9니까 얘를 뭐 마저 풀어서 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8이 꼴려. 인수분해까지 하면 A 빼기 4랑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4또는 마이너스 2 중에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하면 되겠죠. 문제의 포인트는 판별식이 이꼴 0이다 해서 문제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 이런 형태의 문제. 단순히 이제 개수를 물어봤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03번이 조금 두 개를 좀 섞어놓은 형태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아까 했던 직선과 위치 관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고, 그때 얘가 직선이 y 이퀄 2x 마이너스 2하고 접한다 그랬고, 얘랑은 접하고 두 개는, 그리고 또 어떤 점이냐면 x축과는 x축과 pq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데 pq의 길이가 2라고 주어졌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계략적으로 그림을 대충 그려서 보면은 어떤 포물선이 있어요. 그죠? 포물선이 얘하고는 접하고, 그죠? 그리고 x축과 만나는데 이때 p하고 q라고 했을 때 그 거리가 2가 되겠죠. 그럼 조건이 두 개가 나왔고 우리가 구해야 될 a, b 값이 두 개죠. 그럼 그 각각의 조건을 그냥 활용을 합시다. 첫 번째는 두 개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두 식을 그냥 연립을 할게요. 두 식을 연립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2x 마이너스 2하고 같다라고 쓸 거고요. 얘를 넘겨주게 되면은 x제곱에 플러스 a 빼기 2의 x에다가 플러스 b 플러스 이꼴로 우리가 사용을 할 거고,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의 판별식 d가 a 빼기 2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의 b 플러스 2고,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0이다. 여기서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겠죠? 자, 시간이 얼마거든요. 진짜 딱 15분 드렸네. 대박이다. 해갔네. 그래서 일단 판별식에서 이 식을 찾아주게 되면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b 플러스 빼기 8이고요. 이게 좀 식이 지저분해 보여. 일단은 정리하지 말고 그냥 봅시다. 그렇죠? 지금 어차피 정리해봐야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아직 모르니까. 두 번째 조건을 찾아가 볼게. 두 번째 조건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2야. 그럼 한 근을 알파라 그러고 한 근을 베타라 그러면, 얘를 큰 거를 알파라고 할까? 알파라고 베타라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뭐가 돼? 얘가 거리가 2니까 이 값이 2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근각에서 관계 형태가 돼서
얘를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면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일씩 a제곱 마이너스 4b꼴 해서 얘가 2가 된다. 그래서 양쪽을 제곱을 하면은 a제곱 빼기 4b가 4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요식을 하나 또 꺼냈을 수 있겠죠. 공식을 기억나면 이걸 쓰면 되고 어떤 공식 쓴 거냐면 알파 빼기의 절대값을 씌운 게 우리가 근해 공식의 유도에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일씩 이 형태식을 알고 있으면 이걸로 풀면 되고 근데 이게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사람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 가면 웬만하면 기억하는 게 좋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가 b니까 여기서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뭐 이걸로 풀어도 a의 제곱은 4고 얘는 a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4이고 그래서 뭐 여기서 유도해서 끌어다 써도 되겠죠. 그렇죠? 합과 곱이 보통 외우기 쉬우니까 일단 차를 이용해도 되고 합과 곱을 이용해도 된다. 근데 이게 워낙에 좀 빨라. 아까 했던 건 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 식에서 얘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a제곱 빼기 4b란 말이야. a제곱 빼기 4b가 있어요. 그죠? 그럼 식을 좀 관찰하면 얘가 좀 쉽게 정리가 돼. 이꼴 0이고 얘가 얼마냐면 얘가 4니까 4에서 4 빼서 마이너스 4a가 0. 그럼 a가 0으로 쉽게 나오고 a가 0일 때 b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좀 복잡해 보였던 식이 좀 간결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냥 풀면 돼.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 앞에 이제 다항식의 연산 요걸 지나고 나면은 식이 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문제는 시험 하나의 시험을 보면 거기서 한두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이제 보통 간결하게 풀리게끔 주는 게 왜냐면 시험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일단 빨리 푸는 방법들이랑 겁먹지 말고 풀자. 요게 이제 103번이 조금 이제 까다로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조건 두 개를 찾아서 식을 정리하자. 이게 이제 포인트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2차 함수를 풀자였고요. 104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두 직선에서 위의 점 중에서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이른 거리가 최소인 점의 좌표를 구해요. 얘도 이제 그래프를 이제 꼼꼼하게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뭐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겠지. 뭐 이런 포물선 식하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이 y 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이제 104번 문제. 얘도 이제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위로 블록한 어떤 포물선이야. 그죠? 포물선이고 얘가 이제 만나지 않는 점이니까 거리를 물어본 거니까 대충 뭐 이렇게 직선이 되겠죠. 그럼 얘랑 얘의 최단 거리, 최소 거리가 될 때의 점의 좌표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언제가 최소가 될 거냐면 얘를 이동시켜서 얘가 이제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접했을 때가 최단 거리가 되겠죠. 맞아요? 직선과 직선에서 최단 거리가 될 때는 이런 형태. 그럼 얘를 이제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이 노란색 직선이 뭐하고 평행하냐면 얘랑 평행할 거야. 그렇죠? 얘랑 평행할 거니까 이 식을 y 이퀄 마이너스 2x에다가 평행한 거. 그리고 y 절편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플러스 k의 형태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써주고 나서 이제 접선이 됐을 때니까 얘가 접할 때죠. 맞아? 접할 때니까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을 했을 때 근이 한 개가 나오면 되겠지. 네. 그래서 접선을 구한 요령. 그래서 얘를 이제 마저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k꼴로 쓰여질 거고 오른쪽 이항시켰을 때 x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k꼴 0꼴로 쓰일 거고요. 여기서 판별식을 써도 좋고 우리가 좀 센스 있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k가 뭐일 때 완전제곱식이냐면 k가 4일 때 완전제곱식이죠. 맞죠?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완전제곱식이다. 그래서 k 이퀄 4를 구하고 나면은 그때 x 값은 2로 주어질 거고 얘는 2, 어디다 대입할 거니 여기다 그냥 넣을게요. 여기다는 마이너스 4 더하기 4니까 2, 0이 우리가 구하는 가장 가까운 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가 접선에서 개념에서 또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형태 문제. 그렇죠? 7번 또 볼게요. 7번 좀 천천히 한번 또 봅시다.
다음에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야. 다음 오른쪽과 같을 때 마이너스 2하고 4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때 이제 a, b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주어졌죠. 쉽게 생각하면 얘도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하고 4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차함수의 19하기처럼 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겠죠. 얘가 2니까 최고차 한계수 2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4가 이제 근으로 가는 형태의 식이 x 플러스 2하고 얘로 근으로 가는 식이 x 빼기 4죠. 맞죠? 얘를 전개해서 a, b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에서 가장 좀 간단한 형태. 얘는 이제 어렵지 않죠? 서인이 괜찮니? 네. 괜찮지? 이차함수에 대한 반감 있는 서인아? 왜? 내가 제 이름도 몰라요. 시연이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네. 약간 앞에 있는 애도 지금 시연이 팬클럽 아니야? 얘가 이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얘도. 그러니까 얘는 아까 103번 물었던 문제에서 똑같은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x축과 AB에서 만나고 그때 A하고 B의 거리가 얘가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해서 A, B에서 만나고 그때 거리가 3이야. 그럼 이때 뭐 근이 알파고 이때 근이 베타라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얘가 3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근각에서 관계에서 합과 곱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공식을 이용하든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 절대값 a분의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넣어서 2는 4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8k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뭐가 되면 된다? 얘가 3이 되면 된다. 그래서 루트에 4 마이너스 8k가 2가 곱해지면서 6이고 양쪽을 제곱하면 4 마이너스 8k가 36이니까 8k는 30인가? 마이너스 30이다. 30이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뭐지? 그 103번 풀었던 것보다 훨씬 쉬운 형태 문제 얘는. 그래서 이제 그 뭐냐 두 근과 사이의 거리가 주어졌을 때 문제. 109번이 조금 많이 정리가 좀 안 되면은 좀 많이 헤매는 형태인데 fx라는 식에서 여기 이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p고요. 실제로 얘는 근을 구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해. 여기서 두 근이 a점의 좌표가 알파, 0이고 그리고 두 점의 좌표 x축과 만나는 점이 이거 베타, 0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단순히 식의 값을 보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죠. 그냥 그거대로 쫓아갑시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fx에 3x-5가 0이 될 때의 두 근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죠. 그럼 이제 얘가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요 밑에 식에서 요 x를 구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얘가 0이 될 때의 값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었어. 즉 뭐냐면은 3x 빼기 5가 모일 때 얘가 알파가 됐을 때 0이 될 거고 맞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가 베타가 됐을 때 3x 빼기 5가 베타가 됐을 때가 또 얘가 0이 되겠죠. 맞죠? 식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럼 마이너스가 5가 넘어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x값은 3분의 알파 더하기 5로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x값은 3분의 베타 더하기 5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2차 방정식 푼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서 보면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요거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알파 더하기 5, 베타에다가 5 더한 플러스 10을 구하는 거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근각에서 관계를 구하면 얘가 8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8을 그대로만 대입해주면 8 더하기 10이면 23인가? 아닌데? 18이죠. 3분의 18? 3분의 18 돼서 얘가 6이다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정도는 한번 잘 해놔. 그렇죠? 이게 뭐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망설이게 돼. 왜냐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나 2차식을 쭉 다루다가 갑자기 2차 방정식을 안 써. 그래서 그냥 1차식밖에 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길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이 문제가. 정도는 해놓고 이런 문제가 쉽게 그냥 풀리는구나 해서 받아들여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113번은 한번 그냥 책에서 한번 풀어보자. 그냥 풀어보면 그 아래 그림은 y 이꼴 mx 더하기 n과 이차함수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을 구하면이죠. 답이 뭘까요? 2랑 7 마이너스랑 7 이제 마이너스 2랑 7 되겠죠? 2하, 마이너스 2하고 5는 그냥 2차 방정식에서 y를 0으로 두고 푼 거고 밑에 식을 관찰하면 2차 함수식에서 요 1차 함수식을 뺀 식이죠. 맞죠? 두 개를 연립해서 나온 식이니까 연립해서 나왔을 때의 x값의 좌표가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랑 7이죠.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4. 됐죠? 이거는 뭐 식을 구하고 풀고 이런 거 아니고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 저희는 뭐 그렇게 될 거고요. 114번을 한번 봅시다. 114번이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이게 또 다른 형태로 될 수도 있는데 뭐 일단 기울기가 주어졌고 일단 이차함수 식이 주어졌고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이라는 그래프하고 y 이꼴 x 빼기 k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대충 그리면은 어떤 포물선이 있고요. 직선이 있을 때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짠짠 자리가 민혁이가 한 칸이 없어 하는 아니 신화만 좀 비워줄까? 신화 장난네.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때 이제 교점의 좌표 거리가 얼마였냐면 3루트이라 그랬어.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뭘로 생각을 해볼 거냐면 어쨌든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를 연립을 할 거야. 그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2x 빼기 1이 x 빼기 k 꼴이 되고 넘어갔을 때 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꼴 0꼴이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여기서 x축에 대해서 얘가 내린 값이 돼서 알파랑 베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얘가 3루트 2야. 이거 기울기가 1이었어. 얘를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은 얘가 1대1로 b가 같지. 맞아요? 1 증가할 때 1 증가, 3 증가할 때 3 증가. 얘가 3루트이니까 얘가 3이고 이 길이가 3이 되면 될까? 맞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 분의 차가 뭐가 돼? 알파 빼기 베타의 두 분의 차가 3이다가 되겠지. 맞나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두 문제랑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푸는 방법이 똑같아서 여기서도 여기 주어진 식에서 두 분의 차가 3인 걸로 이용해서 풀게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가 근해 공식에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 빼기 4k 플러스 4꼴 될 거고 얘가 3이다. 그러면 루트 안에서 5 빼기 4k가 3이니까 양쪽 제곱하면은 5 빼기 4k는 9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k가 4니까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해서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의 접근이 뭐라 해야 되지? 좀 깔끔해지면은 문제 풀이가 길어지질 않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좀 하면 되겠죠. 생각보다 단순해요. 아까 이제 개념 정리를 하면서 뭐 x축과의 관계 그리고 직선과의 관계 그렇게 해서 푼 거밖에 없어. 거기서 이제 근각에서 쓸 거냐 2차 방정 배웠던 것 중에 우리가 뭘 사용할 거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간결하게 풀 수 있다. 이게 수상 이제 공부하면서 혹여나 이제 3학년 1학기를 공부하면서 문제에 따라서 얘가 좀 되게 많이 어렵게 느껴져.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갑자기 그래프가 등장하거든. 연산을 쭉 하다가 갑자기 y축까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방금 말했듯이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함수 문제라기보다는 방정식 문제인데 2차 함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 한 페이지 일단은 우리 이제 수상 라이트 1부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7번은 2차 방정식 작성인데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보통은 이제 다른 교재들에서는 근의 이제 분리
뭐 작성 이렇게 써 있고 사실 뭐 이것보다도 근해 분리 뭐 이런 개념이야. 뭐 근해 분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나타내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y 이꼴 y가 아니라 이제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에다가 k 마이너스 1 이꼴 0인데 이때 이제 두 근 모두 2보다 작을 때라고 했어. 2보다 작을 때 되겠죠. 근데 이제 1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접근의 순서가 좀 바뀐 거. 아까는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으로 풀자죠. 근데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문제를 2차 함수를 적용해서 접근을 해보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은 얘를 이제 함수식으로 우리가 다시 나타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평면 좌표상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근 모두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2라는 점이 있을 거고 2의 왼쪽에 알파, 베타 두 근이 있어주면 되겠죠. 맞아?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 얘가 최고치 한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물로 할 거고 이런 개형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따져줘야 할 조건이 뭐가 있을지 확인을 해보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시작을 하면 얘가 두근이란 말이 있죠. 두근이란 말이 있어서 얘가 두 실근을 갖는 조건에서 한 별씩 d가 0보다 클 거고요. 첫 번째 우리가 따져줄 조건. 그렇죠? 될 거고.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약속을 하기에 얘가 이제 서로 다르냐는 말이 없으면은 중복된 두근도 포함이야. 그러니까 중근도 포함될 거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 형태의 판별식을 따져줄 거고요. 첫 번째 따질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따지게 될 조건은 얘가 이제 2차 함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됐던 게 축. 그렇죠? 여기서 축의 방정식이 뭐가 있겠죠? 축이 2보다 왼쪽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하면 2보다 왼쪽에 여기서 축의 방정식 따지면 얘는 x 이꼴 마이너스 1인 거 우리가 구해주고 얘가 어차피 2보다 작으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 없지 이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축의 방정식 우리가 따져서 부등식 하나가 나올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따져주게 되는 게 요 2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이 여기가 이제 2, f 뭐 이꼴이 될 거고 y에 대입했을 때, 즉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y가 뭐 4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값이 x축보다 위쪽에 그려져 있죠. 위쪽에 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클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근해 분리해서 우리가 따져주게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첫 번째는 판별식, 그리고 두 번째는 축, 그리고 세 번째는 함수값이 될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서 조건을 구하고 연립해서 부등식을 풀 거다까지 공유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마무리해보면 판별식 D는 뭐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 쓰게 되면은 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그 K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거나 나올 거고요. 그렇죠? 다음에 얘는 이제 어차피 마이너스 1, 2보다 작으니까 해결이 됐고 얘만 우리가 따져주게 되면은 7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니까 뭐 K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마이너스 7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혹여나 얘가 2보다 여기서 조금 더 가서 2보다 두 근 모두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따져줄 게 판별식은 똑같아요. 똑같고 근데 여기서 축만 어떻게 바뀌냐면 두 근 모두 2보다 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축이 오른쪽에 있겠죠. 축의 방정식이 2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축방이 2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함수값은 어차피 2를 대입했을 텐데 f2의 값은 똑같이 0보다 크다. 이것만 이제 바뀌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혹여나 이제 한 근은 이제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 개형이 2를 기준으로 알파하고 베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경우는 우리가 뭐만 따지냐면 2에서의 함수값 f2만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작으면 된다. 그렇죠? 뭐 이게 같이 정리가 되면 좋겠죠. 이미 배웠던 사람도 알 거고 우리 이제 수토반은 나중에 할 때 또 자세하게 하죠. 이거 유형을 몇 개 더 풀 거니까 밑에 유제 풀면서 또 있을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117번이고요. 그러니까 118번이 조금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이렇게만 딱 풀리면은 좀 뻔한데 문제에 따라서는 우리가 따져야 할 조건이 조금씩 바뀌어. 근해 분리해서. 그러니까 118번이 그런 문제 중에서 좀 편한 문제인데
얘를 보게 되면요.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2n-1의 x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3이 꼴 0이 있을 때 한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 문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죠? 한근이 1보다 크고 아니구나. 좀 다르구나. 한근은 1보다 클 거고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얘도 마찬가지 함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얘도 2차 함수로 접근해서 y 이꼴 뭐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래프 기형이 여기랑 여기서 근을 가질 거니까 대충 그리면 뭐 이런 형태 그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함수값 f-1도 0보다 작을 거고 1의 함수값 f1도 0보다 작을 거죠. 아래로 블록하는데 음수인근이 있다는 건 이미 두 점에서 만난다요. 그게 이제 그래프에서 해결됐으니까 판별식이나 축은 따질 필요가 없고 이것만 따져주게 되니까 f-1은 얘는 1-2m 플러스 1-3이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m이 1보다 작단가? 1보다 작다? 그럼 n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1의 값은 그대로 넣으면 1 플러스 2m-1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도 0보다 작다? 그럼 2m이 3보다 작다? n값은 2분의 3보다 작다. 그래서 얘를 합쳐주면 n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구했어요. 이게 됐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 일단은 원래는 이제 그 다음 단원까지 좀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 6회에서 수업을 하기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수상 라이트 개념 다음 주부터 시험 보기 전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화목 주간은 좀 일찍 넘어갈게. 일찍 넘어가서 숙제랑 풀고 아니면 여기서 문제를 좀 풀다 갈까? 왜 넘어가요? 그냥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문제를 좀 풀다 갈까? 여기서 문제를 풀다 갑시다. 그럼 쭉 설명했는데 저기서부터 바꾸지 않냐? 네? 저희 수업 있어요? 아 니네 없구나. 아 큰일 날 뻔했네. 그냥 보낼 뻔했네. 다행이다. 말해줘서 고맙고. 일찍 보낼 뻔했네. 와 다행이네. 자, 지금 이제 우리 오늘 문제 풀었던 것들 쭉 복습을 좀 할게. 페이지 42부터 45까지 일단 유제 포함해서 각자 좀 복습하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좀 문제 풉시다. 이제 잼 남기면 안 돼요? 잼 남기고 가면 안 돼요? 역시 예슬이 활약이 멋있다. 일단 지금 쭉 설명했던 거니까 42번까지 42쪽부터 45쪽까지 풀고요. 풀고 각자 채점하고 오답 모아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마감을 치고요. 스토반도 오늘은 요것 좀 문제를 좀 많이 풀게. 앞에 지금 많이 비어 있을 거라서 오늘은 좀 문제 풀면서 좀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준비는 조금 나가고. 예슬하고 뭐? 진짜 말고 선생님. 네가 해 임마. 아 진짜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아니면 책을 빌려줄게. 뒤에 잡지를 좀 빨리 볼 수 있으면 그래도 채점 편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불러줘? 아 다 풀었어 너? 거의. 일단 푼 데까지 채점 먼저 해. 누가 다 500원을 채점 하고서 돌려줘. 알았어. 지금 풀라고 문제.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야 무슨. 저 열심히. 우리 몇 시에 끝나냐 이거? 50분이 11시 50분에 끝나. 와 시간 많네. 40분이네. 40분이면 40분째 풀 수 있겠네. 어차피 놀기만 할 것 같은데. 풀어 임마. 너는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해오세요. 숙제 안 해도 돼. 오늘 숙제 다 했냐 너? 보이세요? 아 그거 말고 저쪽 숙제. 화요일이잖아요. 아 그러네.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있어. 오늘 일찍 가는 날이구나. 오늘 끌려 나온 사람 없어? 남아야 되는 사람들? 시연이 오늘 남냐? 안 남냐? 예슬이네. 공차 이 근처에 없지 않아? 있어? 이 근처에 공차 있어? 네, 사주세요. 싫어. 내가 왜? 아 그만 뜯어 진짜 먹어. 제네스는 막 그냥 야 얹으시는 가정 있으신 분이야. 돈 나갈 때가 많다고.
돈 나갈 때가 많아서 돈이 없으시고 나는 막 써서 돈. 그래서 그만 쓰더라고. 그래서 빨리 해 너는. 안 할 거야 진짜로? 내 책 돌려줘. 아이 불안. 목표를 정해줘야겠다. 네, 잘 풀어요. 이거 싹다 안 풀었어. 안 풀었네? 우와. 다 풀어. 우와. 네, 주에서. 오, 이거 안 풀었어?